이론하고 실기 같이 나간다고 했고요. 네. 네. 여기 안 했죠? 대소생 문제 신고서. 그렇죠? 여기는 이론 실기 다 잘 나오는 파트예요, 여러분들. 해보죠. 자,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대소생 문제 이것 좀 보시죠, 여러분들. 자, 내가 이제 1월 X1년 2월 5일날 2월 5일날 외상 매출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에는 매출자가 우리가 매입자한테 받아서 내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매입자가 만약에 그러니까 매출자가 외상으로 팔게 되면 세액을 못 걷었죠. 외상으로 팔았는데 상대방이 외상값도 안 주는데 세액은 줄까요? 안 주지 일반적으로. 맞죠? 그럼 당연히 10,000원에다가 부가 매출세 1,000원까지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외상으로 판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방한테 매출자가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걷는 걸 거래징수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지만 여러분들 세무서에 매출세액을 낼까요? 아니, 거래징수 안 해도 돼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상대방한테 10년 동안 그 부가가치세 못 받았대요. 세무서 내지 마. 너 징수 못했으니까. 이러면 세무서는 여러분들 세금에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거래징수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죠? 잘못 알고 계시고 외상으로 팔아도 내야 돼요. 어떻게 되냐? 내 돈 가지고 먼저 내요. 외상으로 판매한 자가 냈다가 나중에 매입자가 주게 되면 그건 내가 먹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십니다. 혹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요. 내가 외상으로 매출한 10,000원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1,000원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2월달이니까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4월 25일 일단 내 돈으로 1,000원을 납부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한테 11,000원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X2년 3월 5일에 대손이 발생을 한 거예요. 대손. 그럼 나는 얼마를 못 받게 되냐면 11,000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11,000원을 못 받게 되면 내가 매출세액을 납부한 건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맞죠? 내가 상대방이 띄워 먹었으면 나는 1,000원을 납부하지 말았었어야 돼요. 맞죠? 근데 납부를 미리 했잖아요. 맞죠? 상대방한테 걷지도 못했는데 나 지금 납부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세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1,000원을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세무서 입장에서요. 1,000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요. 어떻게 운영하냐면 돌려주지 않고 나중에 낼 세금이 만약에 3,000원이에요. 그럼 1,000원을 빼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돌려주는 제도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낼 세금, 납부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었죠? 근데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대손세 공제는 우리가 예정신고 때는 안 해줘요. 예정신고 때는 안 해주고 이거 남기사항이에요. 확정신고 때만 대손세 공제를 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법무부가. 다시 남기사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자 3월 5일날 대손이 됐죠. 그럼 이건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손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일기 예정 신고 때 안 해줘요. 뭐 언제 해주냐? 여기 일기 확정 신고 때 차감해 주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정 신고 때 안 해주고 확정 신고로 미뤄서 해준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정 신고 때 안 된다. 라는 걸 갑자기 이제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면 3월달은 우리가 일기 확정신고 안 들어오자 기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정신고 때 문제가 안 되는 걸 오해를 많이 하세요. 절대 아니라 우리가 일기 확정, 그러니까 일기 예정신고 때 대손이 확정되잖아요. 그럼 얘는 일기 확정신고 때 문제 받을 수 있는 걸 미뤄서
무슨 말인지 조선말 이해되시겠죠? 조선말? 아셨죠?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대손세 공제 입력할 때 나중에 우리가 일기 확정 신고 때 공제받은 날짜를 4월 달부터 6월 달 입력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대손이 확정된다고? 3월 달? 4월 달부터 6월 달 이어야 되는 3월 달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되시더라고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미뤄서 공제해준다라는 거 이렇게 잘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받아들이시기 좀 시간 지나면 진짜 그렇게 입력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럼 잘 보셔야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내 세금에서 까줘요. 그럼 우리가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부가가치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 공제 차감해서 납부세액 구하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간주공급이 좀 특별한 애예요. 걔네들은 매입 쪽에서 잘못됐는데 매출 쪽에서 건드린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원칙은 매출 쪽에서 잘못되면 매출 쪽에서 건드리는 게 정상이고요. 매입 쪽에서 잘못되면 매입 쪽에서 건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부 다 매출자 입장이죠. 매출자 입장. 그죠? 그래서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 세액에서 다 조정하는 거야. 어떤 거냐? 우리가 지금은 이제 내가 세금 냈었는데 이제 빼줘야 되잖아요. 납부를 줄여야 되겠죠. 그럼 매출 세액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되겠죠. 얘가 줄어야 납부 세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손이 확정되면 매출 세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좀 이따 실기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부호가 플러스로 입력할 거냐 마이너스로 입력할 거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때는 마이너스로 입력하셔서 차감이니까 뺀다는 얘기잖아요. 되시겠어요? 좀 이따가 이제 또 띄워가지고 부호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차감인지 가산인지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를 그냥 외우시면 머리 터져요. 아시죠? 논리를 이해하죠, 논리를. 자, 그랬다가 이제 우리 시험에는 뭐도 출제를 하냐면 현실에 없는 갑자기 얘가 갚아요. 현실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월 5일 날 내가 11,000원 뜯겼잖아요, 여러분들. 뜯겼는데 얘가 미안해. 내가 갚을게. 사과할게.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1,000원을 회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11,000원을 회수했으면 다시 세무세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원 다시 내야 돼요. 1,000원 내야지. 받아냈으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한 거 우리가 대손세 공제가 되는 거 맞죠? 대손세 공제가 될 때는 이렇게 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거지만 맞죠? 이거를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하면 토해내야 되잖아요. 뭐 토해낸다라는 거 납부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덜한다라는 거예요. 더한다는 그죠? 그럼 매출세액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회수하면 매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불러요. 그럼 이때는 부호를 플러스로 입력한다라는 건 빼기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뭘 외워주시면 되냐면, 자,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회계는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죠. 목적이. 그래서 언제 못 받게 됐던 채권 아시죠? 내가 만약에 요게 만약에 1970년대야 아시죠? 박정희 정부 때 채권이 있었는데 갑자기 걔가 사망한 거지 그 채무자가 아시죠? 그래도 대손에 회계처리 하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세법 있죠? 특히 부가가치세법은요 너무 오래된 채권이 대손이 되면 공제 안 해줍니다. 채권이 너무 오래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도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뭐라고 돼 있냐 법무부에 이거 날짜 외우지 마세요. 그냥 날짜까지 외우시면 머리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만 기억해 주세요. 10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이 돼야 돼요. 채권이 발생한 날거든요. 아셨죠? 이거 옛날에는 5년이어가지고 5년 가지고 장난 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너무 오래된 채권 안 해주니까 그냥 10년 이내에 우리가 대손이 확정되는다. 아셨죠? 기억해 주시고 은근히 여러분 10년 잘 내요. 아시죠? 말문제 기억해 주시고 실기도 어렵게 되면 그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외우시면 이거 너무 중요해요. 대손세 공제 요건. 그럼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회수 말고 이제 공제로 아까 1,000원 빼줬잖아요. 근데 회계는 무작정 빼주지 않아요. 회계 죄송해요. 세포. 우리가 회계는 유용한 정보 제공이니까 그냥 이상한 채권도 못 받게 되면 대손 처리하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여러분들의 대표이사가 갑자기 요트를 산 요트를. 대표이사가 요트 산다고 해가지고 회사가 돈을 10억 빌려준 거예요. 근데 대표이사 요트 타다 죽었습니다. 아주 사례가 요트 타다 죽었어요. 그럼 대손이 된 거잖아요. 맞죠? 이거 세법에서 빼줄까요? 안 빼줄까요? 안 빼줍니다. 엄마가 관련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맞죠? 이런 채권을 빼주면 세금에 손실이 나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세법 입장에서는 뭔가 이러이러한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네가 내 세금에서 빼줄 거야.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말 되시겠죠? 누가 봐도 여러분들 방금 사례는 여러분들 내가 채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상한 채권이잖아요. 아주 정서상 이상한 채권. 이해되세요? 약간 이런 느낌? 잘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시험에 안 낼 것 같은데 한 번 낸 적이 있어서 뭐냐면 이런 대여금은 대손세 공제돼서 채권 자체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대여금 채권 맞죠? 근데 대여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돈은 회계에서, 아니, 돈은 부가가치세에서 제외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돼야지만 과세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빼줄 때도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채권이 개손이 되면 준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여금은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조심하셔야 되겠죠. 부가가치세만큼은. 아시죠?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채무자가 파산했거나 사망했거나 실종했대요. 당연히 이거 빼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채무자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좀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 뭐냐면 우리가 어음의 부도라고 해서 우리가 부도라는 건 절대 망했다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회계에서 우리가 어음대금을 받지를 못했다 라고 해서 은행이 통보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이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법에서는요 이렇게 은행이 통보를 해주죠. 상대방이 어음대금을 안 넣었던데 라고 통보를 해주면 6개월 동안은 가서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제가 지금 농담한 거고 6개월 동안 받으려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고도 상대방이 안 주는 거예요. 부도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줘. 그럼 그때 대손을 확정을 시켜줘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부도 발생일날 확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도가 발생하고 6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경과는 이상이에요? 초과예요? 진짜 이거 가지고 장난쳤어 최근에. 경과. 초과입니다. 그래서 초과예요. 그렇죠? 오늘이 경과하면 해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일부터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6개월만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6개월 더하기 1일 더 하시는 일. 그래서 최근에 냈던 적이 있고요. 오늘 그걸 푸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그거 외우시고, 그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나머지 제가 색깔 안 나오고 외우지 마세요. 아직 이건 거의 새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근데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안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저당권이 담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돈 빌려주고, 돈 빌려줄 때 내가 이거 채권이 있는데 채권 발생했을 때 담보 잡아놓은 거예요. 담보 잡아놓으면 내가 못 받게 되더라도 담보 잡은 물건을 법원에 신청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경매 되시겠어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우리가 대손세 문제 안 해줍니다. 받을 수 있으니까 팔면 진짜 보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 민법상 용어예요. 소멸시효 완성시효 무슨 말인지.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빌렸다? 한 1억 빌려드렸대. 제가 여러분들 1억 빌려드렸어요. 빌려드렸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안 한 겁니다. 장기간 동안 돈 달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 잊어버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세무사 입장에서는요.
맞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억 빌린 거 많이 안 갚니? 라고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법에서 갚아야 된다, 채권이 있으니까 채무자는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좀 채무자는 불안해서 살겠어요. 근데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권리가 있다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걸 행사를 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권리가 있는 자가 행사를 하지 않잖아요. 행사를 하지 않으면 장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에서 그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민법에서요. 되시겠어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서 너는 못 받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마감시켜 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대손이 확정이 된 거죠. 법에서 못 받게 시켰으니까. 되셨나요? 자, 나머지 동그라미 4번하고 동그라미 5번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문제 대비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말문제 출산적이 있어가지고요. 동그라미 4번인데 뭐냐면, 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래요. 우리가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은 여러분들 증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음이 있어야 증빙이 있는 거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은 엄밀히 이게 말로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대기업 같은 데는 인정 안 해줍니다. 왜냐면 대기업은 뭔가 받을 여건이 되는데 말로 외상으로 팔았다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외상으로 팔아. 중소기업 저 어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얘가 채권자이면 외상후 단지 말로 한 외상이라도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인데 그래서 공급일은 채권이 발생한 날이 되겠죠.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시죠? 최근에 1년으로 낸 적이 있어요. 1년으로. 진짜 행복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 요거 단순 나누기 여러분들. 남은 이 공제기간 요건은 10년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10년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예정신고 때 대손이 확정이 되면 예정신고 때는 안 빼주지만 확정신고로 밀어서 빼준다라는 거 밀어서 아시죠? 꼭 함께 해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인데 이 대손세액 공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속 서류도 잘 나오지만 신고서도 꽤 냅니다. 부가가치 신고서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시죠? 좀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자,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예요, 여러분들. 세액 공제.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니까 세액을 빼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대손 아까 못 받게 된 채권이 11,000원이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못 받게 되는 채권은 항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맞죠? 그래서 대손 금액을 줄 겁니다. 채권 못 받게 된 거. 그거를 110분의 10을 곱하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액이 도출이 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시고 10분의 10이라는 거. 자, 해보자. 해보시면 해보실게요. 자, 소멸시효가 2월 3일날 완성이 됐대요. 2월 3일날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요날 못 받게 된 걸로 우리가 법에서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손이 확정된 날도 소멸시효 완성일이 대손 확정일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얘는 1기 때 대손이 확정된 거죠. 2월달이면 1기 예정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럼 얘는 1기 예정신고 때는 안 해주지만 1기 확정신고 때는 미뤄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 1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를 하게 되면 입력하시는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자, 두 번째 파산 사망 실종. 자, 상대방이 2월 3일에 사망했대요. 그러면 이제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나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2월 3일 날 사망이나 실종하거나 파산된 그 날짜에 대손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럼 얘도 일기에 들어오잖아요. 2월달 일기. 그래도 일기 예정신고 때 안 해주고 확정신고로 밀어서 해주겠죠. 자,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부도예요. 부도는 발생하고 6개월이 경과해야 확정을 시켜줘요. 부가세에서 보시면. 자, 대손이 2월 3일날 발생했대요. 즉 부도를 통보를 은행이 2월 3일날 해준 거예요. 언제 확정이에요? 2월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8월이에요. 8월 가야 돼요. 일단 8월 그리고 3일로 입력하셔야 돼요. 나중에 4일로 하잖아요. 아시죠? 여기 되고 초과니까. 그럼 얘는 2기죠. 8월달이. 2기 예정신고 때 안 되겠죠, 여러분들. 2기 확정신고 때 돼요. 그럼 시험에서 우리 실기 입력할 때 대손세 공제를 입력하라고 할 때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1기 확정신고 때. 얘는 2기 때 되는 거지 1기 때 안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꼭 구도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여러분들 대손의 회계처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회계 때 대손이 확정되면 우리 대손 충당을 먼저 상기하고 대손 상감이 잡았던 거 기억나야 돼요. 세무 입구서부터는 뭐를 출제하냐면 대손세 공제 문제도 같이 출제하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해볼게요. 아마 회계 1급까지는 그 대손 문제 풀 때 대손세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문장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보시면 자 여기 사례 보실게요. 자 외상 매출금 11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외상값은 10만원 그 다음에 세액은 만원 이렇게 나눠지겠죠 여러분들. 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이 확정되었다. 이제 분계를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당사는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대손세 공제 요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15만 원이 있다. 이렇게 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죠? 그럼 이제 분계를 어떻게 끊어야 되냐? 그럼 일단은 내가 못 받게 된 채권은 11만 원이니까 11만 원의 외상 매출을 까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은 11만 원. 그리고 우리 차변의 대손 충당금 얼마까요? 11만 원 까야 되죠. 맞죠? 근데 여기서는 11만 원 까놔야 돼요. 왜 안 되냐? 이제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대손세 공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손세 공제를 안 배우실 때는 그냥 11만 원 손해봤다 이렇게만 출제가 되니까 부가세 무시하고 11만 원 손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는 11만 원을 못 받게 됐지만 대손세 공제를 받는다라는 거 세무서가 만 원을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난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10만 원만 손해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10만 원 빼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왜 10만 원 빼야지? 그럼 갑자기 차변에 왜 부가세 예수금이 있냐? 얘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랬죠. 대손세 공제가 되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세액은 아마 개정 과목에 여러분들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성격이 뭐죠? 부채였죠, 부채. 그럼 부채면 본래 위치 어디예요? 대변이죠. 대변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부가세 예수금? 차변 넣는 거예요. 차변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차변으로 부가세 예수금 많이 깐 거예요. 아셨죠? 이거를 분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자, 이건 회계처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시험에 대손의 회계처리가 나왔어요. 대손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손세 공제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대손세 공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 배우셨던 부분게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고서, 우리 신고서 입력이 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출제 거진 잘 안 돼요,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맞죠? 오히려 세무 1급에서 많이가 되고요. 신고서 이제 보시면 우리 나중에 이제 신고서를 입력을 할 때 신고서 입력할 때요. 여기 빨간색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 여러분들 우리가 매출자가 입력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이때 여기 보이시나 대손세액 짜는데 대손세액 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대손세액 공제가 되면 10,000원을 그만큼 빼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빼기 10,000원 이렇게 생각하실까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우리 대손세액은 여기가 막혀져 있어, 금액은 막혀져 있기 때문에. 아시죠? 세액에 딸랑 10,000원 입력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10,000원 입력하세요. 차감하는 거예요. 아셨죠? 좀 시간 또 같이 해볼게요. 자, 넘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할 건 이제 지금 대손이 확정된 거니까 이제 회수하는 거. 시험에는 회수한 것도 잘 내요. 자, 이제 회수, 게임도 받은 거. 자, 보니까 자, 여기. 자, 전기의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매출금 11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현금으로 회수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자마자 전기의 대손세 공제 받았던이라고 돼 있죠, 여기. 그러면 내가 이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 10,000원까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손세 공제를 10,000원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 말은 내가 11만원 못 받게 되었지만 10,000원은 전년도에 세무서가 빼줬을 거니까 나는 10만원만 손해받고 대손충당금은 10만원만 땄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셔요? 그러면 우리 떼인 돈 받았을 때 대손충당금 살리잖아요. 살릴 때 이 10만원만 살려야지. 내가 전년도에 땄었던 거 대손충당금 10만원밖에 아까 안 됐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살릴 때는 10만원만 살려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차변에 받은 거 적잖아요. 현금은 11만원 받았죠. 맞죠? 하지만 대손충당금은 11만원 다 적으면 안 돼요. 왜냐면 나는 10만원만큼 다시 세무세 갖다 내줘야 되거든요. 회수했으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아까 납부를 하려면 매출세액에서 가산한다면서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까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 부채였잖아요. 본래 위치 대변이고요. 가산한다라는 건 같은 쪽이니까 그대로 대변에 적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부가세 예수금부터 건드리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주 가산한다, 차감한다 이 문장은 응용해서 크게 들으실 거예요. 세액만큼을. 그렇죠? 그러면 빵꾸는 10만원만 나잖아요. 이렇게 대손충당금 10만원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부터 건드리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해요. 아시죠? 이거는 꽤 출제를 한 적이 78회인가? 제가 아마 기억나는 78회일 거예요. 그때 이후로 출제를 안 했어요. 아시죠? 근데 가끔씩 잊어버릴만 하면 출제를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좀 대비해 주시고. 자, 그럼 얘는 이제 10,000원만큼 토해내는 거니까 매출세액을 늘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대손세 공제 받았던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이 대손세 가감에 플러스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10,000원을. 마이너스 10,000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왜 110분의 10을 외우라고 하냐면 나중에 하는 대손세 이 부속서는 110분의 10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없어요. 110분의 10이. 아셨죠? 아니면 내가 제목이 대손세액 공제니까 11만원이면 누가 봐도 10,000원도 나오면서 눈에 보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게 110분의 10 곱하면 10,000원 나오거든요.
됐죠?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이제 대손세 공제 신고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비교. 우리가 이제 대손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를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손세 공제를 받고 싶을 때, 여러분, 저 대손이 확정됐거든요. 해주세요. 저 못 믿으시겠어요, 세무서장님? 세무서 받고 다니죠, 여러분들. 그러면 네가 공제를 받겠다는 서류를 제출해. 우리가 조사 좀 해보겠다. 아시죠? 그럼 반대로 매입자는 갚으면 나중에 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매입자는 입력하는 게 대손세 변제 신고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매입자는 출제 옛날 예정에 한 번 했어요. 주로 채권자 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를 장난치기가 좋아서 그래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신경 쓸 사람은 채권자지 채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여기가 쉬워요. 여기 보면 우리가 부가가치 신고서에서요, 공급자가 대손세 공제가 되면, 여기 대손세 공제되면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면서요. 차감이니까 빽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급자가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하는 건 토해내야 되니까 플러스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아시죠? 근데 여기 있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부호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속 서류는요,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예요. 이름 자체가. 그러면 내가 대손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 그대로 여러분들 적어서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부호를 플러스 입력을 해요. 여기는 납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 쪽을 늘리면 더하고 납부 쪽을 줄이면 차감하는 거지만, 여기는 납부가 아니라 나 대손세 공제 받고 싶어요. 나 뭐 작성하는 서류란 말이에요. 근데 공제를 받고 싶으면 그대로 입력하라는 거예요. 신고서 자체가 공제 신고서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했대요. 그럼 이제 공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이때는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이제는 회수니까 이름이 달라요. 다르니까 이때 음수를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서류 자체로 서류의 이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서류의 이름이 일치하면 플러스예요. 공제 신고서인데 공제 받으러 가요. 그러면 플러스 그대로. 아셨죠? 근데 내가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해서 토해내야 되는데 공제 신고서면 이름이 다르니까 음수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입 채무자가 갚을 때 제출하는 게 변제 신고서잖아요. 그러면 내가 변제가 했으면 이름이 일치하니까 플러스로. 근데 공급받는 자 채무자죠. 채무자가 대손실하는 걸 띄어 먹었다는 얘기예요. 띄어 먹었을 때는 변제하고 띄어 먹은 건 다르니까 마이너스로. 됐죠? 근데 채권자가 가장 중요해서 제가 여기 빨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됐고요. 자, 이제 부속 서류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러분들 좀 설명을, 이게 훨씬 더 PPT 보고 한번 더 입력하기 좋잖아요. 근데 보시면, 자, 여기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 보니까 대손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대손 발생이 채권자가 입력하는 메뉴예요, 여러분들. 대손 발생. 그리고 여기 대손 변제는 채무자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 채무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채권자 위주로 봅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실게. 자, 대손 확정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대손 발생일이 아니에요. 대손 확정일. 이게 부도 때문에 문제가 돼. 부도. 부도는 부도가 발생한 날이 확정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대손 확정일 또는 조심하실 게 회수했으면 회수일 입력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가끔씩 어떤 날짜를 입력하시냐면, 여기서 안 적었는데 채권이 발생한 날을 입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내가 2020년 1월 1일 내 상대방한테 재화를 외상으로 팔았는데
2021년 1월 1일에 상대방이 사망했다 이렇게 주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8며칠 2020년 1월 1일이면 해요? 2021년 1월 1일이면 해요? 21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달자를 아무거나 막 쓰시는 거야. 아셨죠? 여기 채권 발생일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대손이 확정된 날짜이기 때문에 꼭 달자 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그 실수 진짜 많이 하세요. 아셨죠? 그거 외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셨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조심하시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얘가 1기 확정 신고다 라고 하면 공제가 되지 않는 2기나 이런 때는 입력하시면 안 되겠죠. 대손세 공제 못 받으니까. 그게 되시겠나요? 무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손 금액도 마찬가지. 여기 내가 항상 못 받게 되는 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금액이지 부가가치세는 받았다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손되는 금액은 우리 항상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를 적으셔야 되죠. 공급 가액을 적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여기 제가 여기 없는데 여기 110분의 10이 적혀져 있어요. 실제로. 그럼 대손 세액이 나오지. 아시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는 공제신고 이름이 공제신고서잖아요. 대손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구호 그대로 이름과 일치하니까 대손세 공제된 채권을 회수하면 공제신고서인데 토해내는 건 반대 이름이죠. 밑에는 음수로 적으셔야 돼요. 자, 됐고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이제 대손세는 구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처는 우리 항상 F2번 눌러가지고 조회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자, 여기 대손 사유인데 보니까 여기 뭐 파산부터 소멸시 완성까지 있죠,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대손이 확정이 되면 해당 사유는 1번부터 6번이에요. 아시죠? 근데 우리 시험에 가끔씩 회수하는 놈만 회수하는 것도 되거든요. 회수는 대손 이 파산부터 소멸시 완성은 대손이 확정된 사유지 회수된 사유는 아니에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대손된 채권을 회수를 하면 7번 직접 입력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거 시험에서 줍니다. 주세요. 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열심히 타이핑 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부가가치세 그거 혹시 수정하는 거 PPT 올려놨나요? 단톡방에 안 올려놨죠? PPT 별도로 올려놓겠습니다. 부가세를 좀 수정을 좀 많이 해놨어요. 수정을 했다라는 거 뭔가 입력하는 방법을 여러분 많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가산세라든지 그래서 제가 별도로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아예 부가가치세는요. 그렇죠?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거나. 자, 됐어요. 넘어갈게요. 이건 이미 했으니까 아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실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교재고요. 보시면 되는데.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가 여기 있다. 517페이지 517 517페이지입니다. 교재 517페이지고요. 자, 거기 대손세 또는 변제 대손세 공제 신고서라고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페이지 좀 적어주세요. 기출문제 있거든요, 거기에. 네. 자, 거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714페이지. 챕터 5번에다가 네, 714페이지 문제 3-1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714페이지 문제 3-1이라고 적어주시고
이게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푸실 애예요. 그래서 혹시 대개에서 연습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풀어볼 건 어디냐면은요, 518페이지입니다. 자, 518페이지 실무예제 있죠, 여러분들. 그거 풀 거예요. 혹시 회사 가는 거 어딘지 아세요? 있네? 네. 자, 518페이지 실무예제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 회사 2100번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세무 2급으로 세팅하셔야 될 거야, 아마요, 이거. 자, 이거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라 좀 허접합니다. 좀 약간. 볼게요. 실무예제. 자, 다음은 주식회사 청송의 202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다. 날짜는 10월부터 12월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 입력할 때 2기 확정신고니까. 다음 자료를 보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두 개 다라는 얘기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점 볼게요. 보니까 자, 강서상사 가로에 있는 건 사업자 번호 되겠죠. 자, 강서상사의 2020년 7월 1일 제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받으러. 근데 여러분들 7월 지금 있는 2020년 7월 1일 있잖아요. 요거는 받으러움이 발생한 날이니까 요거는 채권이 발생한 날이지 대손 확정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문제 조심하시고 항상. 자, 11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2021년 3월 1일 은행에서 부도 처리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3월 1일날 부도를 알려준 거죠. 그럼 우리가 부도가 발생한 거죠. 3월 1일에. 그럼 이날 확정이 돼요? 아니죠. 여러분 6개월 지나야죠. 맞죠? 그래서 볼게요. 부도 처리돼요.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1년 9월 1일 이렇게 안 줘요. 이건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 이렇게 친절하게 준 거예요. 9월 2일 대손이 확정되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월 초과죠. 그래서 9월 1일이 아니라 9월 2일. 그쵸? 그럼 9월 1일 2일이면 2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예정신고 때 못 받을 뿐이지 2기 확정신고 때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쵸?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다 여기 부가가치에서 있었죠? 여기요. 자, 클릭해 주시고 여기 대손세 공제신고서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은요. 자, 날짜가 우리 10월달부터 12월이죠. 2기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그래서 여기 10월부터 12월 이렇게. 네,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 대손 발생이 채권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채권자니까 여기 지금 대손 확정일 몇 월 며칠? 그렇죠, 9월 2일이죠, 여러분들. 근데 9월달이 여기에 안 들어온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그래서 2021년 9월 2일에 대손이 확정됐어요. 단지 2기 확정신고 때 공제해줄 뿐이지. 자, 그럼 대손된 금액 얼마예요? 그쵸? 110만원이에요, 여러분. 항상 대손 못 받게 된 건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그쵸? 얼마를 입력해야 돼? 플러스로 입력할까요? 마이너스 입력할까요? 이제 플러스에 여기는 이름이 공제신고서예요. 공제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예요. 공제를 지금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부호 그대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110만원 그대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자, 그럼 대손세까지는 알아서 일사천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처에서 항상 F2번 누르시면 되죠, 여러분들. 맞죠? 그 거래처가 F2번 눌러서 강서상사. 강서상사. 네. 그리고 대손사유는 눈에 보이네요. 그죠? 여기 5번이죠? 부도 6개월 경고한 채권. 되셨나요? 그래서 5번.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두 번째 점 볼게요. 두 번째 점. 자, 두 번째 점 보면, 히터가 안 틀어져 있나? 틀어져 있구나. 자, 볼게요. 자, 주식회사 안국상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2020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 2020년 10월 1일 대손 확정에 대해 대손 처리하여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그러니까 대손세 공제는 2020년 2기 때 받았겠죠. 확정신고 때 받았던 외상 매출금 5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2021년 11월 3일 안국상사로부터 전액 현금 회수되었다. 그러니까 얘는 대손세 공제받은 채권을 회수했으니까 토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럼 얘는 날짜 언제로 하시면 안 되냐면, 우리는 지금 회수했으니까 회수한 그걸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대손 확정일이 자꾸 눈에 아른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2020년 10월 1일을 은근히 많이 넣으세요. 아시죠? 또는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10월달이라고 단순하게 줘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10월? 왜 날짜를 왜 안 주지? 10월 2일?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지금 회수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대손 확정일이니까 대손세 공제 받을 때는 확정을 입력하는 거고, 회수할 때는 토해내는 거니까 회수한 날짜 입력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몇 월 며칠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11월 3일이 그죠. 우리 지금 10월 달부터 11월 작성하고 있는 게 2021년도. 그죠? 그래서 2021년도 11월 03일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일단 대손된 금액은 55만원이잖아요. 부 어떻게? 어제 이때 마이너스죠. 왜냐면 공제신고서인데 우리 지금 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죠. 그죠? 그럼 이때는 빼기로 붙이셔야 되겠지. 55만원. 되셨죠? 5만원만큼은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토해내는 거. 자, 그리고 거래처는 안국상사.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줘요. 지금 회수 사유 입력해야죠. 근데 여기 1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다 대손이 확정된 사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7번 직접 입력해서 어떻게 입력할 것이라고 줘요. 아시죠? 그러면 일단 직접 입력 누르고 7번 누르고, 실제로 이런 말 좀 많이 줘요. 대손채권 일부 회수 이런 거. 그러니까 대손된 사유가 대손된 채권 일부 회수. 이렇게 줄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되셨나요? 일단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가야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대손 같은 경우에는 요 부속서류 작성하면 신고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얘는 자동 반영돼, 시험에.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대손세 공제 신고서하고 부가가치 신고서는 1기하고 2기 이렇게 다르게 줍니다.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출제를 같이 하면 날짜를 같이 주면 안 돼요.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보면 우리가 지금은 보니까 우리가 퉁치면 5만원을 공제받는 거잖아요. 10만원은 공제받고 5만원은 토해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5만원을 공제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가 이렇게 신고서거든요. 신고서는 납부 쪽이잖아요. 뭐 우리가 5만원을 최종적으로 공제받죠,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서에는 여러분들 플러스로 돼 있을까요? 마이너스로 돼 있을까요? 신고서는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신고서는 내가 공제받으면 그만큼 납부할 세금 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납부를 덜 해야 되기 때문에 음수로 돼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나가시고 당연히 저장에 눌러주셔야지. 눌러주시고
그럼 신고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10월부터 12월인데요.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엔터 누르셨죠, 여러분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네모 8번에 대손색 가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세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5만원 이렇게 돼 있죠. 플러스 5만원이 아니라 이것만큼 우리가 공제받는 거기 때문에 차감해 줘야 되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입력하실 때는 여기로 커서 두시고 빼기 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아셨죠? 그리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한 적도 있냐면,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냐면, 부도가 10월 1일날 발생을 한 거예요. 부도가 10월 1일날. 6개월 지나면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도 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아까 714페이지였네요. 714. 기출문제 푸시는 거. 자, 교재 714페이지 가시고. 자, 교재 714페이지. 자, 714페이지 문제 3번에 1번이에요. 맨 아래 거. 자, 그건데, 우리 그 90회차잖아요. 그래서 902 하죠, 902. 회사 502번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뒤에 2자 붙이시면 돼요. 기출문제 번호에다가 902 아니면 90회라고 치셔도 되시죠. 있으신가요? 네. 자, 이 902 가실게요, 여러분. 자, 얘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여러분. 사이즈가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 시간은 5분만 할게요. 이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거 없어요, 문제.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럴게요. 여러분들 다 잘 하셨네. 예, 보시면 잘 하신 건 아니고요. 보시면요, 주의하셔야 될 게 일단은 잘했어요. 이거 미수금은 여기 저당권 설정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죠. 탈락. 자, 그 다음에 여긴데 요거예요. 저 바드러움이 부도가 전년도 10월 31일에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가 6개월을 따져야죠. 그럼 언제냐면 주의하실 게 손가락으로 세보시면 우리가 11, 12, 1, 2, 3, 4 4월 30일까지가 6개월이에요. 그죠? 그러면 1일 더하면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그래서 얘는 5월 1일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 실제로 언제 했냐면 4월 1일로 은근히 잡으셨어요. 왜냐면 이거를 1일로 보셔서 그래요. 이거 31일이에요, 여러분들. 31일에 확정이 발생이 됐으면 예, 11월 달부터 한 달 지나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날짜를 5월 1일로 입력하신 문제예요, 얘는. 요게 그 문제예요. 그래서 5월 1일 하시면 되겠고, 일기 확정 신고 때니까 공제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네, 4월 1일에 파산이니까 이것도 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전부 다 대손세 공제 가능하잖아요. 대손세 공제 가능하니까 부호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770만 원과 550만 원으로. 네, 그래서 90배차 어디였지? 가치세 없어. 신고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5월 1일이라는 거. 이렇게 되시겠죠? 나머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지금 1시 2분이니까요. 1시 13분? 좀스럽지만, 네, 1시 13분에 좀 더 또 어려운 게 좀 몇 개가 있어.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때는 좀 어려운 거 하나 더 하고, 3교시 때는 좀 쉬운 애들 위주로 할게요. 좀 완급 조절하면서. 자, 10분 쉬겠습니다. 13분에 시작하죠.